LYD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제일 성공했던 컨텐츠는 워킹데드를 저희가 직접 투자한 컨텐츠였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거스르는 어떤 그런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은 그냥 렛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성우와의 그 에피소드는 태양이랑 바람이 내기해갖고 옷을 벗게 하는 얘기하는데,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사람이 옷을 잡고 있다가 해가 따뜻하게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옷을 벗더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깨달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본인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면서 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진정성이 아닐까? 저는 아부란 말을 좋아합니다. 아부란 말을 좋아하는데, 아부가 이제 안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아부하네?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진 않습니다. 다만 뭘 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개는 그래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부는 좀 거기 나온 것처럼 싸구려 칭찬이죠. 진정성도 없고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멋있어요, 예쁘세요, 뭐 옷이 어울리세요, 뭐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수준이 있는 그런 아부를 하려면 그게 뭐 칭찬이겠고, 제일 하이어스트 레벨의 칭찬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칭찬인지 아부인지 뭔지 살짝 처음에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레벨? 아니면 직접 안 듣고 제3자를 통해서 듣는 칭찬, 절대로 의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제3자한테 우연하게 듣는 그런 아부는 뭐 거의 직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최고십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거를 진짜 우연하게 이렇게 들었을 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내가 요새 꽂혀있는 것,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칭찬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실력에 비해 승진을 많이 하는 걸로 정말 유명했는데, 생각해보면 거의 한 90%는 아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위에다가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부는 360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좋은 아부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아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아부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진정성을 담고 관심을 담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면 그것이 쌓여서 엄청나게 그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고 도움이 되고, 사랑이란 거는 많이 준다고 해서 소진이 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뭐 비결이라 그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굳이 뭐 비결이나 뭐 좀 있었다 그러면 뭐 데일 카네기 씨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한 거죠. 왜냐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꼭 어떤 새로운 곳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위에 계신 분들한테만 얻어서는 잘못된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편협하거나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자신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옆 부서에 비서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냥 맥주 한잔 하던 다른 부서에 있는 말단 사원이라든지 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처음에 몇 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개는 오자마자 이거 걷어붙이고 뭘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니네들은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런 건데, 그런 걸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보를 얻고, 그럼 되게 보면은 그 조직에서 문제점을 다 알고 해결책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지만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얘기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얻고 공감대를 얻고 자꾸 조금씩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게 막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게 막 팽팽하다가 나중에 이게 추가 한번 이렇게 기울게 되면 한 번에 확 바뀌는 경우도 많고,
일본에서 일했을 때는 한국 사람이 뭐 위에 대표로 온다고 거기 계신 분들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인데 그 당시엔 저도 훨씬 더 어렸을 텐데 저 사람은 본사에서 날라온 낙하산이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일본어를 좀 합니다. 근데 일본어를 하는 국어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제 앞에서 처음엔 좀 조심하다가 나중에는 형 일본어 못하니까 그냥 아무 말 다 하더라고. 들었을 때 약간 좀 어우 씨 이런 생각 막 이런 나이까지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파악했을 때 월요일 아침마다 주간회의를 하는데 주간회의를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어로 다 연습을 좀 했어요. 사실은 버벅대면서 했겠지만 그때 그분들의 표정은 진짜 코닥 모멘트입니다. 한 가지 배운 거는 정말로 다 다르다. 문화가 다 다르다.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갖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거를 열고 들어와서 존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들어가면 결국엔 또 똑같더라. 이건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진짜 국민성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렵고 관계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경우라도 진정성과 좋은 음식과 술이 있다면 우리나라만 해도 지역마다 소주가 다 다르듯이 그 맥주만 보더라도 그 사람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피지에서 이제 임원 회의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피지를 갔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별이 가깝고 아름다운 것은 정말 주라기 시대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자연이 보존이 잘 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동료가 그날 터치 풋볼을 하다가 점프하다가 떨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엉덩이가 좀 너무 아파서 못 걸을 것 같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인터넷 나오더니 하는 소리가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일단 닥터를 만나자. 닥터가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아침 6시에 온다. 어쩔 수 없잖아요. 박사님이 결국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오셨어요. 곧 온다 그러다 결국에는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너무 늦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It's PG time. PG time은 그냥 그날 오면 다행인 거라. 결국에는 보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미세하게 조금인데 이거는 그냥 지금 조심해서 가신 다음에 병원 가서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름다운 피지에 하나를 그렇게 날리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아름다웠습니다. 유럽 사람. 근데 걔네들은 체력이 좋더라고요. 뭘 하나 봤더니 얘네들은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하더라. 깨달은 바가 있어서 조금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뭐 헬스도 했었는데 결국에 내가 느낀 거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1년 반짝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매일 하는 거다라고. 격언이 있으면 매일 할 수 있는. 근데 매일 헬스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이제 걷기, 칼리스테닉스라 그래서 맨몸,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그게 턱걸이, 푸시업, 스쿼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한 50개씩, 뭐 주말에는 100개씩. 턱걸이를 특히 매일. 그 다음에는 이제 차를 안 타고 가능하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집에 PT 선생님이 개 강아지가 10,000보 정도의 디맨드가 있는 강아지가 있어서 그 PT 선생님께서 집에 가면 항상 그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비네이션 하고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책보다 더 ROI가 높은 투자는 없다. 인간이 자기에게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가장 좋은 투자 중에 운동이 있겠습니다만 운동보다도 더 높은 가치의 리턴을 줄 수 있는 투자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추천하는 건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말 최고의 조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책을 보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책을 안 보기 때문에 책을 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경쟁성? 더 훨씬 나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시소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고 이 경쟁 시대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그 책을 보고 임팩을 받았습니다. 그 발상도 그렇고, 너무 경쟁이 심한 피바다에서 살아남아서 거길 떠나서 아무도 없는 파란 바다, 블루오션을 창출해내야 된다. 정말 경쟁이 너무 심한 그런 산업에도 블루오션은 존재한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은 데일 카네기가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가장 좋아하고 그 책을 후배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뭐 일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이성 간에도 있고, 그리고 좋았던 관계가 나빠지고 나빴던 관계가 좋아지고, 뭐 새로운 관계, 옛날 관계, 너무 관계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덜 받고 삶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특히 현대 시대에서 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를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삶을 사랑하고 즐거우면서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게 위닝이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데 외롭지 않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굶주려 있지 않나.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가 인정욕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보다 더 좋은, 더 자세하고 더 집요하고 더 깊게 다룬 책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특히 그런 인간관계, 많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절실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큰 회사를 다니다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쥐라기 시기에 살아있던 동물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건 쥐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룡이 다 왕처럼 했지만 사실은 쥐랑 바퀴벌레 같은 것만 살아남은 거죠. 쥐가 왜 살아남았을까? 스피드와 적응력,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같은 회사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5번, 6번, 7번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최대한 빠른 결정,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서 좋은 콘텐츠가 있었을 때 꼭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콘텐츠면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마 너무 재밌어. 그럼 되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한데요. 아니면 제가 이거는 못 보겠어. 이거는 말도 안 돼서 어떻게 저런, 그러면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나는 콘텐츠를 더 이상 고르면 안 된다. 나이가 지났다. 그래서 타겟 어디언스인 그런 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요. 이 배우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뭐가 잘생겼어? 제가 뭐가 잘생겼어라도 그래, 쟤는 잘생긴 거야. 나의 의견을 너무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네트워크와 의리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일본 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파트너들은 되게 오랫동안 같이, 예전에 제가 일본 근무할 적에 밥 먹고 술 먹고 하시던 그런 분들, 아무 그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 좋아서 도움 주고 했던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리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턱걸이라고 생각합니다. 턱걸이는 풀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만 턱걸이라고 생각하는데, 턱걸이가 늘려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더 올라가고 싶어요, 마음속에는. 하지만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어. 언젠가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오겠죠. 근데 내려올 적에도 천천히 내 인생 즐기면서 내려오고 싶고, 내가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매일 턱걸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많은 것들이 극복된 것 같고, 제가 목표가 에이지 슈터예요. 그래서 60대 때 60개를 하는 거예요. 50살이기 때문에 50개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50이 되니까 조금 50개가 좀 어렵더라고요. 50개나 어려워. 저는 매일 하는 게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생각, 그 사람이 항상 하는 것, 매일 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매일 하는 게 뭐겠어요? 매일 하는 거는 턱걸이가 매일 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내 인생을 얘기하라 그러면 난 턱걸이고, 턱걸이는 절대로 올라가기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근육은 올라갈 때 생기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생겨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걸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면서 근육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거나 할 필요는 없이 내 페이스를 가면, 매일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외 미디어 회사에서 1세대라고 하면 2세대에서 저를 훨씬 뛰어넘고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레벨을 오르신 제 후배님 중에 훌륭하게 정말 성공하신 우리 넷플릭스의 김민영님 추천드리면서 임팩터로서 모시고 싶다. 저는 이제 지난 물이지만 그분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고, 평소에도 저한테 후배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싶다. 자기가 이뤄낸 것들을 정말 많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항상 저한테 표명을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유명하시고 뭐 보니까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그렇지만 이런 정말 좋은 커즈가 있을 경우에는 흔쾌히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인영님은 제가 여기 전담으로 한번 영업을 해갖고 칭찬을 막 한 다음에 아부를 막 떨면서 명분과 이 좋은 커즈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데일 카네기 씨의 그 영업 전략에 먹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